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노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영업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신문이나 기사 내용으로서 미국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한 가정에 유아용품 판촉물을 보냈습니다. 그 대상은 그 가정에 있는 고등학생 딸이 수신자였고 그 내용을 본 아버지가 화를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즉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그 가정에 있는 고등학생 딸이 그동안의 구매 패턴을 기준으로 그 여학생에게 새로운 판촉물을 보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고 내 딸에게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 하는 내용으로서 아버지가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는 고객이 모르는 고객을 알고 고객이 스스로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 마케팅, 세일즈 마케팅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한 카드사에서는 고객 정보를 2만 개씩 수집한다 그럽니다.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이외에 비정형적인 정보로서 한 달에 저축은 어느 정도로 하고 주말에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며 주로 구독하는 잡지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패턴과 향후의 구매 계획 또는 구매 예측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적 영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바로 디지털화된 고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화된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구매의 도구,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공해주는 고객 경험 이외에 디지털 기기를 통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고객들은 개인화된 맞춤식의 제안과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팸식의 대량 발송식의 문자와 프로모션 내용은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최근의 디지털 고객들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소비자와 고객들은 기업과 판매원 또는 세일즈 마케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고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이 제공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구매 시기와 세일즈 마케터가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 시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따라서 세일즈 마케터는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고객이 언제쯤 구매할 것이며 그 구매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객은 세일즈 마케터가 원할 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디지털 고객들은 멀티 디바이스,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일즈 마케터들은 이런 멀티 디바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패턴이라든지 그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세일즈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과거와 같은 푸시 영업, 거래 전후가 다른 세일즈 마케팅이라든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인지하지 못하는 활동, 판매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제한 가치의 매력이 떨어지는 세일즈 마케터와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기업들은 과학적 영업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분석 도구를 통해서 고객을 이해하면서 과학적 영업을 위한 도구와 또 그 분석 결과들을 실무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영업 실무자 즉 라이프 플래너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 영업의 활용을 통한 성과를 보게 되면은 고객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11.8%가 추가 가입률을 했지만은 고객의 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0.3%의 가입률이 추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즉 고객의 점수가 40점 차이지만은 약 35배의 추가 가입률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고객의 활동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영업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 정보를 통해서 이탈 위험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고객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프로모션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B2B 영업 파이프라인을 자동화를 통해서 영업의 기회 발굴부터 거래 성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세일즈 과학적 영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영업 파이프라인의 출발선인 기회 발굴 단계부터 영업 활동의 결과, 진행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음으로써 전체적인 영업 활동의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고 누구든지 어디서 어떤 고객을 만나고 언제쯤 영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베인앤컴퍼니에서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권사를 대상으로 지점별 3배의 매출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영업 매뉴얼과 시스템 영업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점별로 3배 정도의 매출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상위 20%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 실무자들이 하위 20%보다 영업 매뉴얼과 시스템을 활용한 영업을 했을 때 10배의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업 관리자들과 세일즈 마케터들은 자기 자신들의 영업 마케팅 노하우를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과 같이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노하우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대부분의 세일즈 마케터들에게 그 개인들의 개인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고 경험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영업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게 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보면 은행에서 세일즈 노하우를 공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지점에 있는 은행원들이 자기들만의 세일즈 노하우를 공유했을 때 평균적으로 44%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에 속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6%의 매출이 신장이 됐지만은 하위 25%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144%의 매출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영업의 은행 지점 내에 있는 직원들 간의 세일즈 노하우의 공유가 엄청난 지점의 경쟁력뿐만 아니고 은행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고객 유지 및 판매 수익을 증가하고 고객의 기대치 초과 달성을 위해서 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통합 관리를 하는 과학적 영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의 성과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직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과학적 분석의 도구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의 성과는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결정됩니다. 효과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세일즈와 과학이 일치가 되어서 새로운 세일즈 마케팅에서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적 기법을 통해서는 고객 발굴과 기회 발굴을 하고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는 상담과 계약을 받으며 고객 관리를 통해서는 고객 만족과 고객 유지 그리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 전체적인 활동을 이제는 세일즈와 마케팅이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일즈 마케터가 동시에 영업과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고객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매장에 왔을 때 환영함으로 하는 순간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욕구를 청취하면서 고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 준비된 정부에서 찾아낸 솔루션을 제안을 함과 동시에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고객이 원하는 것과 제안한 솔루션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2차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구매 패턴과 사용 가치와 구매 가치를 제안함으로써 고객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영업의 성과를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의 성과는 영업의 기회, 즉 상담 건수와 계약 규모, 계약 성공률을 일간의 관계를 상담 시간과 영업 계약 주기로 나누어서 얼만큼 영업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 기회와 계약 규모, 계약 성공률, 상담 시간, 영업 계약 주기를 과학적 영업을 통해서 5%만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2%의 영업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왜 과학적 영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고객과 소비자들이 점점점 디지털 고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해짐으로써 더 많은 시장과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하는과 동시에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가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고객의 시간 쉐어링, 즉 고객의 생활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세일즈 마케팅의 성공 비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세일즈 마케터들의 개인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서라도 과학적 영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과학적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